또 하나의 또 참사가 벌어지고 말았는데 보도를 접하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걸 느끼셨는지 먼저 더 정치랩 대표 김명진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모두의 말씀하셨듯이 일어나서는 안 될 비통한 참사입니다. 온 국민들이 마음에 아주 무겁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그 책임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관할 부처의 이상문 행안부 장관. 네. 이분이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본다. 이런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고 또 용산구청장은 주최자가 없으니 축제가 아니고 단순한 현상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떠넘기기식 발언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주최자가 없으니까 국가,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더 국민들을 챙겨야 될 일입니다. 헌법, 또 재난안전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모두 국민들의 안전과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법들입니다. 공직자에게 국민의 안전과 신체를 보호하라고 하는 책무를 정한 법령들이죠. 그런 법령들이 있음에도 우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그런 망발을 한 것들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보도를 접하시면서 송기석 변호사는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예, 저도 먼저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방금 김 대표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라든가 박혜영 용산구청장의 그런 발언들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비록 오늘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상민 장관이 사과했지만 그런 발언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일단 애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유족들도 위로를 하고 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재발 방지 대책도 또한 세워야 될 겁니다. 어제부터 경찰이 본격적으로 현장 감식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사고의 원인도 규명하고 이제는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또한 특별히 그 재난관리법 관련돼서는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개정을 해서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희생 이런 것들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네. 이어서 이번 참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의 참사와 이번 이태원 참사가 다른 점이 있을지 또 비슷한 점은 무엇일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막을 수도 있었던 인재라는 점에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이번엔 송계석 변호사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동안에 우리 아까 모두의 유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대형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95년도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에 그때 500여 명이 정말 희생이 됐었는데 재난안전법을 그때 이제 제정을 했고 이후로 계속 보완도 해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 점에 대해서 정말 너무도 이제 안타깝습니다. 추후에 지금 논의되고 있지만 행사 주최자가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이 입법적 미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물론 지금까지 쭉 역대 이 대형 사고들은 보면 사실은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물 붕괴라든가 또는 선박 침몰이라든가 대구 같은 경우는 방화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직접적 원인은 없다는 점이 좀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예방 조치를 했으면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인재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공통적인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저는 이번 이태원 사고는 이른바 압사 사고거든요. 물론 과거 우리나라에는 동일한 사고가 없었지만 사우디라든가 일본,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는 유사한 형태의 이런 압사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례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예방 조치만 했어도
이런 안타까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너무 큽니다. 네. 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교훈 삼을 건 삼았으면 이런 피해는 없었을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 대표님. 말씀대로 저도 사전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이런 참사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첫째 3년 만에 이제 코로나 방역이 해제가 되고 노 마스크로 할로윈 데이가 참석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네. 그 전에부터 계속해서 천만 명 이상 다시 몇 명이죠? 인파가 쏟아질 10만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이다라는 것들은 예견이 됐습니다. 네. 그 전에 경찰에서도 용산서에서 사고가 예상이 된다 이런 보고도 했을 뿐만 아니라 참사 하루 전에도 그런 징조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112 신고에 한 11건이 다 신고가 됐다라는 게 오늘 행안위에서 경찰청장의 발언이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어떤 동선 통제나 교통 통제 이것만 있었어도 이런 사건이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봐요. 그 이태원 해밀턴 호텔에 마주보고 왼쪽 길에서 사고가 났는데 네. 2017년 전에는 해밀턴 호텔 오른쪽을 일방 통행으로 해가지고 동선 유도를 경찰이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고가 없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사가 생긴 거에 대해서 정부 당국, 경찰, 소방청 그리고 행안부 모두 수습 후에 냉철한 책임이 필요한 참사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떠오르게 되는 게 불과 얼마 전 우리 지역에 있었던 끔찍한 사고였죠. 학동 붕괴 그리고 또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이런 것이 떠오를 수가 있는데 반복되고 있는 참사를 왜 막을 수는 없는가? 예, 우리가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막아야 된다, 뭐 중대재해법을 뭐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수없이 외쳤지만은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게 부족해서일까요? 이 송기석 변호사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안전 불감증이 너무 만연화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우리에서 작년 6월달에 이제 학동 건물 철거 과정에서 그게 붕괴하면서 지나가는 시내버스가를 덮쳐서 17분의 사상자가 났죠. 9분이 돌아가시고 또한 올해 1월에는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이렇게 붕괴되면서 6분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사고가 있는데요. 두 가지 다 보면 안전 불감증이 너무 심합니다. 예를 들면 학동 붕괴 사고 같은 경우에도 바로 옆에 도로가 있고 그 이 철거 폐기물 이런 것들 이렇게 끌어내면 이게 넘어질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상태인데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현장 감리라든가 관할 구청에서 이거 잘 관리 감독을 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 네. 그다음에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콘크리트 강도의 문제도 있었고 더더군다나 이제 맨 위에 이른바 피트층에 슬라브 탓을 하면서 그게 기존 이 받침 시설들을 없애고 그걸 하게 되면 그게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현장 시공 관련 회의에서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넘고 그대로 진행했단 말입니다. 공사 시작도 늦어졌고 또 동절기 오고 너무 빨리 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붕괴 사고가 난 겁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경험을 했고 이번에 광주시나 전라남도에서도 다시 다 점검을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안전에 대해서 보다 더 좀 깊이 각성하고 법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꼭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법과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또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김명진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그 이태원 추모 현장에 시민들이 하루 종일 몰려들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어떻게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6명의 희생자가 그냥 걸어 다니다가 이런 참사를 맞을 수가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아주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이런 규정을 조금 벗어나도 뭐 특별한 문제가 있을까 하는 그런 안전 불감증 그것 때문에 우리 학동 참사나 화정동 참사나
이 큰 대형 참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도대체 다른 데에 갑자기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무슨 다리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내가 즐기기 위해서 갔던 20대의 꽃다운 나이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걸어 다니다가 150명이 희생하는 그런 비극적인 참사, 이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더욱 이 무책임한 행정당국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송계석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이제 법리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정한 주최 측이 없는 상황인데 법적인 이 사건의 책임을 조금 밝힐 수 있는지. 예. 제가 아까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물론 우리 헌법상에서는 뭐 정부는 이 국가는 우리 국민의 신체, 생명,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는 주상적 의무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풍 붕괴점 사고 이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거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를 이게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안전관리 계획 관련돼서는 순간 최대 1000명 이상이 이렇게 올 경우 그런 경우에만 주최자에게 안전관리 계획을 지자체에 제출하게 하고 지자체나 경찰서, 소방 관련된 소방부서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련된 규정에는 행사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관리법에 보면 그 구체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보호해야 될 의무 또 조직 관리도 갖춰야 된다는 그런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김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헬로윈 이 행사여서 더더군다나 10만 명 이상이 올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네네. 인원 제한도 없죠. 영업시간 제한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교통통제,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사고 현장에는 너무도 안타깝게도 음식거리에서 내려오고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올라가고 하면서 약 6평도 안 되는 그 좁은 지역에 300명이 겹겹이 쌓이는 그런 사고가 발생한 거거든요. 이게 이쪽에 올라가고 저쪽에 내려오고 하면서 이게 이른바 뭐 크라우드 크러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행사 주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자체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국가에도 있습니다.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 못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후 이제 수사로 인해서 원인 규명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까지 가게 되겠지만 분명히 그런 그 이른바 과실치사상 관련돼서 주의 의무 위반이 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이에 대해서 김명진 대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금 이제 2차 피해 우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요. 네네. 온 국민들이 특히 유가족들의 상심과 고통이 제일 크겠지만 많은 국민들도 지금 충격 속에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정신신경학회에서 이례적으로 성명을 냈는데요. 네. 그런 조롱이나 비난 이런 2차, 3차 피해가 가능한 이런 이제 욕설 같은 걸 배포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도 너무 많은 이 사건에 관련된 것을 보도를 보게 되면은 본인의 건강에도 조금 피해가 있으니까 자제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언론은 이미 이제 보도 준칙에 따라서 그런 걸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국민들이 서로 따뜻하게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네. 호기심으로 적나라한 장면을 어떤 뭐 배포를 한다거나 그렇죠. 보게 예. 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서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되는 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법리를 개선하고 또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송기석 변호사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체 관련된 부분 그 외에 미흡한데요. 주체 유무에 무슨 어떤 책임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일정 수 이상의 이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행사면 지자체는 당연히 거기서 안전관리 계획을 준비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물론 경찰관들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그 의무가 당연히 부여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개선돼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이 행사를 참여하는데 이 행사가 주최자가 있는 행사인지 없는 행사인지 그걸 구분하고 참여하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국가, 주최자가 따로 없는 행사가 국가, 경찰, 행안부 이런 데서 더욱 챙겨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두 분께서 조금은 같은 시각으로 이번 참사에 대한 의견들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을 향해서도 좋고요. 우리 정치권을 향해서도 좋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 해주시죠. 예, 그 서울 시내 한복판을 걸어갔고 헬로윈 행사를 보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지나갔는데 거길 걸어가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심지어 외국인도 26분이라는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정말 이 황당한 사고, 이걸 어떻게 막아야 내야 될까요? 이게 정치권도 합심해서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보완 조치 이걸 꼭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네. 김명진 대표. 추모와 수습의 시간이 분명하지만 우리 유가족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은 그분들의 희생으로 다시는 이런 비참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다라고 위로를 해주는 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책임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이번 수습 이후에 분명히 마련하는 것이 유가족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방 토크 민주도시 시간에는 오늘 이태원 사고와 관련된 두 분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송기석 변호사, 더현 정치랩 대표, 김명진 대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